안녕하세요. 돈공부 채널의 머니킹메이커입니다. 주택규제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 중 지식산업센터 관련 투자 문의가 저에게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투자 시 장단점, 앞으로의 전망까지 1, 2편으로 나누어서 2편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전략을 공부하면 성공한다. 장점편, 오늘의 돈공부 시작해볼까요?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의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면적의 300% 이상,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비슷한 산업을 한 곳에 밀집하기 위함이고 지상 3층 이상,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집합건물을 말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건물 자체를 한 개의 등기로 소유할 수 없고 한 개의 건물 내에 6개 이상의 등기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탄생 배경, 지식산업센터는 중소제조업체의 업무 및 공장용재 감소와 공장 총량제 등의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80년대 후반 기술 집약적인 첨단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도시형 입지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집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육성과 고용 창출을 위해 처음 아파트형 공장을 도입하게 되고 기존 오피스와 다르게 내부의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산업을 복합화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로 거듭나게 됩니다. 장점, 첫 번째,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요즘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주택수에 들지 않아 단순히 임대수익형 부동산을 넘어 시세차익형 부동산으로 인기가 더욱 높습니다. 또한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건축기간 동안에도 프리미엄이 붙어 잔금 걱정 없이 계약금만으로도 시세차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실수요자 중심의 상품으로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 시장 경제에도 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둘째, 대출 규제가 적습니다.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지식산업센터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분양가의 70% 이상, 최대 80%에서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잘만 활용한다면 투자금을 최소화해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함께 노려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다른 투자 상품과 비교한다면 비교적 종잣돈이 많이 필요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력적인 부동산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각종 세제 혜택. 최초 분양자가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7.5%, 법인세 감면과 부가가치세 환급까지 되니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또한 주택세에 들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와 보유세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의 경우에만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통상 4년간 법인세 100%를 감면받고 그 이후 2년간 50%의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모든 세제 혜택은 임대 목적이 아닌 최초 분양자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해당됩니다. 최근 분양사들의 꼼수로 분양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공지하지 않고 분양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면 요건이 이토록 까다로운 이유는 그만큼 세제 혜택이 파격적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대형화와 고급화. 최근 지식산업센터는 단지의 대형화, 고급화 추세로 입주 업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물 내 식당, 카페, 편의점, 운동시설, 주차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지원시설은 건축 면적의 30% 이내로 지을 수 있고 수도권 외 산업단지는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모가 크고 역세권 위주로 건축하기 때문에 외부 방문객들이 찾아오기 편리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 명이다 보니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하고 건물 관리를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보통은 전문관리 회사가 대행해주기 때문에 관리도 잘 되고 쾌적해서 입주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에서 어린이집과 기숙사를 입주할 수도 있습니다. 단,
건물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 종업원 복지 증진용으로만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같이 저금리 시대가 지속된다면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대출 규모가 큰 상품으로 입지와 전략만 잘 세우셨다면 성공적인 투자도 가능합니다. 이어서 다음 돈공부 채널은 지식산업센터 투자의 단점과 앞으로의 전망, 현명한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머니킹 메이커는 언제나 더 많은 분들의 현명한 투자를 기원합니다.